얘들아, 오늘 대단원 마무리 미리 안 풀어봤으면 지금 빨리 풀고 오세요. 형성평가 1회하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 빨리 풉니다. 자, 풀기 전에 142쪽에 가면 틈새 정원 만들기가 있죠. 그거 잠깐 한번 봅시다. 버려진 땅이나 관리되지 않는 곳 또는 쓰레기로 뒤덮여 혐오지역이 된 곳에 식물을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들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즐길 수 있다. 학교나 집 주변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 틈새 정원을 만들어 보자. 그렇죠? 쭉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1, 2, 3, 4, 5 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 143까지 식물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정원을 관리할 순서를 정해서 틈새 정원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시간에 따른 정원의 변화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둔다. 이건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집에서 하기 바랍니다. 교과서 144쪽에 가면 직업의 세계, 특용 작물 재배자가 있죠. 같이 한번 보자. 인삼과 같은 약용 작물이나 섬유 작물 같은 특용 작물의 생장 특성과 특용 작물에 적합한 토양, 기후 등을 파악하여 재배할 작물의 종류와 재배 면적을 결정하는 특용 작물 재배자. 이런 직업도 있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기 바랍니다. 이 특용 작물 재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농업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된다고 하네요. 관련 자격증은 농업기계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등이 있대요. 특별히 필요한 학력 요건은 없지만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등에서 특용작물 재배 방법 등을 배우면 된다고 합니다. 전망이 밝은 편이래요. 그 밖에도 또 어떤 직업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나요? 잠시 미래의 직업을 생각해 보자. 145쪽에 가면 대단원 매듭짓기 있습니다. 하기 전에 스텝 1, 생각지도로 우리 4단원을 정리해 보자. 잠시 노트에다가 생각지도를 그려보자. 이 그림을 참고해서 그리면 됩니다. 간단히 그리는 시간 주겠습니다. 자, 그렸나요? 그 다음 그 밑에 스텝 2, 단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안 풀어본 사람. 자, 1번부터 풀이합니다. 1. 다음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식이다. 빗물이 포도산. 자, 정답은 기억은 뭐예요? 물. 니은은 산소. 기억이 이동하는 통로는 물이니까 물관. 니은은 산소가 이동하는, 산소가 출입하는 통로는 기공. 1번에 3번. 식물의 호흡 과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보자.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 포도산은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 2번. 그림 가와 나는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기억과 니은. 나를 보니까 지금 빛이 없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죠. 따라서 니은은 호흡. 니은이 호흡이니까 기억은 광합성. 광합성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A가 뭐죠? 들어가는 것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방출하는 B는 산소.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광합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자, 여기 보여지는 그래프처럼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광합성량은 온도에 비례해서는 증가하지만 40도씨 이상이 되면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변성되어 40도씨 이상에서는 오히려 급격히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으로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강할수록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점에서는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옆에다가 이 그래프도 그려두세요. 4번 그림은 잎 뒷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 A와 B의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A는 엽록체가 없는 표피세포, B는 공변세포, C는 기공이죠.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지만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릴 때 일어나며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공변세포가 조절합니다.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죠. 따라서 4번의 1번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A에는 엽록체가 없고 B에는 엽록체가 있다. 4번의 2번 C의 여다지와 증산작용을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C가 열릴 때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정리합시다. 5번 식물은 잎을 통해 체내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을 한다. 이러한 증산작용이 식물체 안에서 물이 이동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보자. 자, 보여주는 정답을 참고하세요.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식물의 체온이 낮아지며 식물체 안에 수분량이 감소합니다. 식물체에 필요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올라가죠. 정답은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끌어올린다. 6번 초록색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어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 BTB는 무슨 특성이 있죠?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탄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BTB 용액이 산성을 띱니다. 산성에서는 바로 오줌하고 똑같은 색깔 노란색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비치는 곳에 1시간 정도 두었다. 1번 시간이 지나면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 B는 가열했죠. B는 가열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서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이 됩니다. C는 은박지로 쌌기 때문에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D는 은박지로 싸지 않았죠? 따라서 빛이 들어가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어 용액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6번의 1번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서로 같아지는 것은 A와 C는 서로 같이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B와 D는 서로 색깔이 똑같은 파란색. 2번 시험관 C와 D의 결과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걸 써보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C의 검정말은 호흡만 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고 D의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죠. 7번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A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죠. 광합성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따라 올라가서 잎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화학에너지인 포도당을 만들죠. 이 포도당은 그 즉시 녹말로 바뀝니다. 밤에 이 녹말은 설탕으로 변해서 체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함께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출입을 하지요. 자, 옳지 않은 것은 A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고 B는 기공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입니다. 기공은 광합성이 활발한 낮에 주로 열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주로 낮에 흡수됩니다. C는 포도당이죠. 잎에서 녹말 2로
저장되었다가 밤이 되면 설탕 F로 전환되어 식물체 각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D는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로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나가죠. 정답은 틀린 건 2번입니다. 상위 융합 문제 8번. 식물의 증산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가나다의 유리관에서 줄어든 물의 양을 측정하여 모두 다른 값을 얻었다. 가나다의 유리관에서 줄어든 물의 양을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고 나다의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까닭을 설명해보자. 모범 답안을 참고하세요. 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 그 다음 가입니다.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잎이 없는 줄기 가의 유리관에서는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요. 잎이 있는 나의 유리관에서는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잎에 비닐봉지를 씌웠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나만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죠. 증산작용은 물이 증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고 습도가 낮고 빨래가 잘 마르는 날, 기온이 높고 바람이 잘 부는 날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9번. 다양한 열대어가 사는 수족관에는 대부분 수초가 심어져 있다. 어항에 수초를 넣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합성과 호흡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모범 답안을 참고하세요. 수족관에 수초를 넣어주면 수초가 광합성을 하여 열대어가 호흡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방출하며 열대어는 이 산소를 호흡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족관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의 농도가 열대어가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죠. 10번. 언젠가는 인간이 우주로 나가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산소나 식량 공급 없이 일정 기간 밀폐된 우주 기지에서 생존해야 한다면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번.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적절한 광원과 빛에너지와 배양토, 흙과 배양액, 비료 같은 게 필요하죠. 영양분.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2번. 밀폐된 우주 기지에서 식물을 재배하여 식량과 산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자. 그랬네요.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세요. 답안을 보면 커다란 온실을 만들어 곡식, 채소, 과일 등 식물을 재배하면 작물을 수확하여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방출되는 산소를 호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증산작용으로 방출되는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어 공급되고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호흡으로 발생한 것을 모아서 공급합니다. 또 사람의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활용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작물의 수확량도 늘릴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마무리를 마치고 4단원 식물과 에너지를 끝냅니다. 형성평가 1회 다 풀고 다시 여기로 오세요. 다 풀었나요? 자, 1회 1번. 검정말의 잎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잎세포 안에서 초록색 알갱이가 여러 개 관찰된다. 이 알갱이 기능으로 옳은 것은 검정말 잎세포 내부에서 관찰되는 초록색 알갱이는 바로 엽록체였죠.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죠. 정답은 그래서 2번. 2번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을 보니까 A는 빗물이 포도산,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C는 산소, D는 포도당이 곧바로 변한 녹말, 물이 이동하는 가는 물관, 광합성 산물이 이동하는 나는 체관. 정답은 틀린 거네요. 2번이 틀렸네요. 바뀌었죠.
가는 물관, 나는 체관. 3번 식물이 위 그림의 A를 얻는 방식. A가 뭐죠?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합니다. 정답은 4번. 4번 식물의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광합성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온도는 이 화면처럼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빛의 세기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5번 그림은 광합성 결과 생성된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위 실험의 결과로 옳은 것은 식물의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토끼풀을 빛을 비춰주면 토끼풀이 광합성하여 녹말을 만들죠. 이 녹말에 무슨 용액?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남색으로 변하죠. 그러나 은박지로 싸거나 검은 흙표지로 가리거나 암실에 둔 토끼풀은 녹말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도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는 은박지로 싸지 않은 A가 청남색으로 변할 거예요. 정답은 2번.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설명하는 잎의 작용이 무엇인가? 물은 수증기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나간다. 바로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물이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가는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이었죠. 정답은 3번 증산작용. 7번 그림은 식물 잎의 표피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C는 엽록체가 없는 표피세포죠.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은 B의 여다지를 조절한다. 어때요? 공변세포 A는 기공 B의 여다지를 조절하지요? 니은 A와 C는 핵과 엽록체가 들어있다. A에는 핵과 엽록체가 있지만 C에는 핵은 있지만 엽록체가 없습니다. 디귿 B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교환과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교환과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죠? 정답은 7번에 3번입니다. 기억과 디귿. 니은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표피세포에는 핵은 있지만 엽록체가 없습니다. 8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산작용은 주로 잎의 기공에서 일어나고 밤보다 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죠. 정답은 3번. 9번 잎이 달린 가지와 잎이 없는 가지를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1시간 동안 두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를 보면 잎이 많이 달린 가지가 잎이 없는 가지 B보다 증산작용이 활발하여 물이 더 빨리 줄어들죠? 기억 맞나요? 틀렸죠? A가 더 빨리 줄어듭니다. B가 아니고요. 니은 식용유는 물의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 넣는다고 했지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식용유를 이용하면 물에 코팅막이 만들어져서 자연 증발을 막아줍니다. 맞네요. 디귿은 이 실험으로는 습도와 증산작용의 관계를 알 수는 없지요. 습도를 알려면 비닐봉지를 씌우는 아까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림? 몇 번이었나? 찾아보세요. 10번 그림은 물풀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장치이다. 물풀에 녹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예상 결과를 포함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물풀 검정말에 일정 시간 빛을 비춘 후에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 청남색으로 변하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확인합니다.
이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졌다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엽록체 안에 녹말이 청남색으로 변할 거예요. 11번 위실험에서 발생한 기포가 산소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기포는 산소죠. 이 산소는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어요. 조연성. 꺼져가는 성냥 불씨나 향불을 내면 활활 잘 타죠. 이와 같이 산소는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집게를 열어 모인 기체가 나오도록 하고 입구에 불씨를 대어보아 활활 잘 타면 산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과 11번의 모범 답안 참고하세요. 12번 그림은 다개장풀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나타낸 것이다. 다개장풀과의 자주달개비로 우리 실험했죠. 기공과 공변세포를 잘 관찰을 했습니다. 가와 나중에 어떤 상태일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까? 가는 지금 열려있네요. 나는 닫힌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정답을 썼나요? 자, 모범 답안 참고해 주세요. 증산작용은 입속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기공이 열린 상태인 가일 때가 기공이 닫힌 상태인 나일 때보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가는 열린 상태, 나는 닫힌 상태였습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렸을 때 일어납니다. 자, 집에서 형성평가 2회부터 4회까지 모두 다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은 5단원 동물과 에너지 나갑니다. 미리 교과서 충분히 읽어봅시다. 자, 그럼 5단원에서 만나요. 안녕.